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검찰 주변의 기류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총선에서 이겼다고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조국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수사, 심지어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쌍방울 수사, 이런 모든 수사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다시 뒤져보겠다. 그것이 정치 수사인지, 그리고 사건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막 하면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것들이 특검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현실이 된다면은 검찰은 정말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은 검찰청 해체하라, 기소청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검찰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그 정도 하면은 검찰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또 조국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얼마 전에 검찰청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번 경고는 했죠. 그런데 경고는 그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하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하면서, 검찰의 칼날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 주변을 겨누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인카드 수원지검에서 하는 김혜경 씨,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척이 없고 7개월째.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반을 편성을 하고 특수검사를 투입을 하고 한 달 안에 매듭 짓겠다, 이렇게 하고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런 수사가 과연 하극상이냐, 아니면 무슨 짜고 치는 거냐,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죠. 그것이 지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하나의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해서 어제 임명을 했죠. 민정수석을. 과거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을 통제를 했습니다. 과거의 민정수석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법원은 물론이고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들을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 민정수석실의 부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그리고 3면 기사입니다. 윤 사법 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민정수석실 복원 김주현 임명, 그리고 윤 디올백은 수사 협조하고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밝힐 듯. 자, 이것은 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 기사입니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2년 만에 되살렸고,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종전의 3실장,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6수석, 정무, 홍보, 시민사회, 경제, 사회, 과학, 기술 체제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안을 발표를 하고 김주현을 임명한다고 하고, 직접 어제 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한 2개 정도 기자의 질문을 받게 됐죠.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 있다면은 내가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 자, 이 기자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 내가 풀겠다, 이 의미는 뭘까? 일단 민주당 등 야당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해병대원 특검 도입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이 민정수석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일에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은 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디올백과 관련해서 디올백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라면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 공세, 최상병 특검 공세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 경로설 등을 지금 야권에서는 집중 제기하고 있는데, 이 최수건 상병 사망 안타까운 사망 이후에 이것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종훈 수사단장이 사단장까지 포함을 시킨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이 이 박종훈 수사단장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게 박종훈의 주장이죠. 경로를 했다. 왜 사단장을 포함시키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배후에 그러니까 사건을 축소하려는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 이게 최상병 특검의 줄거리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직권 남용 뭐 이런 것을 걸어서 탄핵의 자락을 깔겠다는 의도죠. 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내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할 때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을 했다. 자, 그래서 디올백은 수사에 협조하겠다.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밝히겠다.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사법 리스크 내가 풀겠다. 그 말의 이 의미가 그것이 된다는 그 해설 기사입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김주현 민정수석 관련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왕수석 떠오르는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 인사 수사 조율 요직 거쳤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왕수석 안에 가장 실권이 있는 수석으로, 그 전에 가장 실권이 있는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기획수석이었죠. 국정기획수석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기, 이간섭 전임 비서실장 체제에서 왕수석으로 불렸던 국정기획수석 제도가 폐지가 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은 집권 3년차 대통령실 핵심 부서로 기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지검에서 근무 1년 겹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런데 김주현 수석은 김주현 수석이 지청장일 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평검사로 재직을 했다. 그러니까 그 까마득한 선후배 사이라는 이야기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지금 민정수석이 한참 선배다. 그리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보다도 국위 선배다. 검찰의 그 원로격이죠. 여권에서는 검찰 인사에도 김지원 수석이 좀 조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왕수석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김주현 수석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 보통 이제 수사통 뭐 이렇게 해서 민정수석을 많이 맡았는데 기획통입니다. 기획통.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이런 핵심 요직을 모두 거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자천을 시켰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팀장을 맡아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가
그때 이제 나왔던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었죠. 갈등을 빚다가 대구 고검으로 자천이 됐는데 그때 검찰 인사를 했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바로 김주현 수석이었다. 자, 그래서 이 김주현 수석 등장에 일단 왕수석이 등장하니까 민주당이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심 파악에 좀 소홀을 했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둬서 민심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근데 민정수석 기능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민심 파악, 그러니까 민정이죠, 말 그대로. 또 하나는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사정의 칼날을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많이 휘둘렀죠. 검찰을 동원을 해서 과거에는 실제로 이 검찰의 수사를 좀 독려를 하기도 하고 좀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도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많이 통제를 했죠.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원 계속 수사 미루고 막 그 3년, 4년씩 막 조국 수사 같은 거 미루고 이 조국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야 되는데 막 그 질질 끌고 또 검찰 수사 이재명 영장 청구하는데 미적미적하고 뭐 대신 이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 칼날을 돌려서 이 말년에 또 다른 뭐 공을 하나 남기려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행태가 있으면 그것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 좀 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견제도 하고. 그냥 검찰이 하는 대로 법원이 하는 대로 아무도 손 못 대고 그렇게 놔두면은 지금처럼 이 총선에 막 등장을 해가지고 곧 구속될 사람이 막 뭐 한풀이 정치, 뭐 복수 정치 이런 걸 하고 또 구속돼야 될 사람이 이 야당 대표를 하면서 지금 전국을 뭐 다니고 그리고 이제 다수 의석을 확보를 했다고 마치 4번 리스크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당은 김주현 등장에 왕수석 등장에 좀 바짝 긴장을 한다. 그런 기사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사정기관 장악력도 가져야죠, 대통령이. 그 사정기관 그대로 다 풀어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김주현 야당은 특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 뭐 과거에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할 때도 과거 MB 시절에 방송 통제를 했던 인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탄핵을 뭐 한다고 막 해서 그만둬 버렸죠. 과거에 그런 뭐 장악 이렇게 통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과거의 기능을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다는 의무도 그리고 그 결혼 경력 커리어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찰의 칼로 직칼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하면은 이 설당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천하를 차지한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행세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는 긴장을 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 수장이 대통령 부인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거듭 강조하자 지금 해석이 지금 여러 갈래로 뻗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검찰총장 이원석이죠. 퇴임 넉 달 앞둔 중앙일보 퇴임 넉 달 앞둔 이원석의 원칙주의 약속 대련 반기. 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권 말에 지금 권력기관들이 항상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나가면 줄줄이 등을 돌리죠. 뭐 순서도 있다. 뭐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뭐 경찰, 검찰, 뭐 국세청, 뭐 국정원 다 있는데
이 줄줄이 이제 등을 돌리는 게 우리 헌정사에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과연 지금 등을 돌리는 건가? 이제 집권 중반기인데, 윤석열 정부 중반기인데, 예의주시되는 인물이 지금 이원석이죠. 지난달 9일에 이원석 총장이 9월에 임기 만료 전에 디올백 수사 매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법리 따라 신속 수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어제는 신속 엄정 수사 또 공개적으로 계속 언급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검찰 안팎은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뿐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의혹 사건, 그것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대통령실이 상당히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구속영장 이런 것은 미적거리다가 그 이야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아일보에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끌고 끌다가 이제 와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다. 김건희 그 빨리 결론 내서 뭐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 디올백도 고발 사건 들어왔으면 빨리빨리 뭐 처리를 해서, 이게 어차피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그 분석들이 있으니까는 빨리 결론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퇴임을 앞두고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뭐 그 전담반까지 좀 편성하라 이렇게 하니까는 대통령실도 좀 이화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용산과 검찰의 갈등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보다는 검찰 조직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원석이. 그런 이야기까지도 막 민주당에서는 퍼뜨리고 있죠. 이관계입니다. 이관계. 용산과 검찰을 충돌을 시키려는. 틈만 나면은 야당은 틈만 나면은 이원석 총장에게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야당도 지금 좀 갈팡질팡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해서 7일만 해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사 쏘다, 약속 대련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막 했는데, 지금 갑자기 박지원 같은 경우 검찰도 종을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검찰 반기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 뭐 야권 안에서 막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총장 임기 동안 권력형 수사는 하나도 못 건드렸다는 고리표를 달고 떠나는 걸 대단한 치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임기 중 벌어진 일은 마무리 짓고 가겠다는 그 이원석 총장의 책임감, 이걸 책임감을 계속 강조하는 것 아닌가, 이원석이. 그런 이야기인데, 자, 임기 동안 권력형 수사는 하나도 못 건드렸다. 그런데 뭐 권력형 수사도 수사 대상이 되면 해야죠. 그런데 정치 권력,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재명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다.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다.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도 거기 끼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임기를 마치면은, 제대로 안 하고 처리를 안 하고 임기를 마치면은 그것도 또 큰 불명예가 된다는 것을 이원석 검찰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원내대표까지도 본인이 다 낙점을 해버렸죠. 박찬대. 그러면 이거는 뭐 경선도 안 거쳐가면 원내대표가 아니고, 과거의 제왕적 총재 시절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시절에 원내 총무라고 있었죠. 원내 총무. 의원들을 뽑는 게 아니고 총재가 지명을 해서 자리에 앉히는 원내 총무. 원내 총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원내대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는 원내 총무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명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검찰 수사를 특검하겠다. 이거 총대를 메고 지금 앞장서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검찰 사건 조작 심각, 조국 수사도 특검하겠다는 박찬대. 이 조국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박찬대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검을 할 수 있다. 참. 아이, 조국 수사는 조국이 2심까지 법원에서, 검찰이 아니고, 검찰에서 재판하는 거 아니죠. 법원에서 2심까지 징역 1년 했고, 정경심은 4년 대법원까지 확정됐고, 딸, 스펙, 가짜 스펙 막 갖다 학교에 냈던 조민도 지금 이 벌금 1,000만 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다시 수사가 조작됐다. 사건 자체가 조작됐다. 제1야당의 원내 입법 활동을 이끄는 박찬대가 검찰의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 짓겠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특검 추진 가능성.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 쌍방울 이런 것도 특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런 논리라면은 이제 이재명 대장동 수사 이것도 또 사건 조작이라고 특검하자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장동까지 사건 조작. 모든 이재명과 관련된 그 많은 사건들은 한 10개 이상이 되는 그 혐의들이 전부 다 조작이 됐다. 조국과 관련된 것도 다 조작이 됐다. 총선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그럼 검찰이 발끈해서 검찰이 정말 화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그러면 정권의 하수인이었다는 말이냐. 그럼 문재인 때도 막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때도 우리가 했다는 말이냐. 그때도 조작했다는 말이냐. 이렇게까지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은커녕 지금 수사 칼날을 오히려 용산 쪽을 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황운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특검 대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어제 있었죠. 제가 어제 전해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에서 그 회담을 했는데 거기 자기들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한국일보 둘이 나란히 가가지고 한 사람은 빨간 넥타이 메고 한 사람은 파란 넥타이 메고 그 국민의힘 색깔, 그 민주당 색깔, 그리고 인터뷰를 한 사람 두 사람이 또 있어서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윤이 회담 비선 특사 논란. 용산에서는 문 및 라인은 없었다. 이의 대선 경쟁자 인선 배제를 제안을 했다. 이재명에게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은 비서실장에 앉히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 당원들 윤석열 탈당하라.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 두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처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어제 제가 저녁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자 이런 말이 정말 했는지 지금 용산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장사를 한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리고 이 어떻게 비밀 특사라는 사람이, 밀사라는 사람이 그 언론에 가가지고 나란히 인터뷰를 해서 언론사까지 찾아가서 하는 게 이게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정치를 하든 자기 장사를 하든 자기 책을 팔든. 정진석 비서실장 정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 논란에 대해서 참모를 통해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양측의 수습에도 민주당도 지금 아니다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설이 불거진 배경에 대통령실 내 비선 조직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비선 가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제는 아예 내가 비선이다라고 자처하는 인물이 언론 인터뷰를 대놓고
자백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근데 이것을 이제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대통령이 탈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라. 보수 개멸시키려고 보수를 개멸시키려고 온 민주당 털의 목마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불편해하는 대권에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비서실장에 안 앉히겠다. 그래서 원희룡이 실제로 그런 데다가 낭만한 것 아닌가. 이재명이 원희룡만은 안 된다. 그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한국일보에서 막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 또 계속 지금 논란이 될 겁니다. 그것도 내일 기자회견에서 밝힐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재명 9일부터 일주일 휴가, 총선으로 미룬 치료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내일부터네요.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날, 그날부터 휴가를 떠나는데 이 민주당 공보국이 공지를 했습니다. 총선으로 인해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민주당 관계자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올해 초 피습 사건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몸에 뭔가가 발견돼서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긴급한 당무 사안이 생기면 이재명 본인이 직접 결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그럼 또 재판 일정 또 미뤄지죠. 주 3회 재판 받고 있는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공직선거법, 이중교사 이 3건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14일에 대장동 재판, 17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또 예정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안 나온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이유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재판에 또 좀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5월 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